실용 중국어를 듣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학교에서는 사회교육은 건물 공사 중이라서 좀 공사 중에 소리가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학교 강의실에 앉아서 지금 이 녹음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4학년이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강의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또 대면할 수 있는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으니 정말 학생 여러분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报刊 중국어 제10과 중국의 노령화 사회에 대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北京超老龄化将持续50年 421结构将成为常态 베이징시는 초고령화가 앞으로 50년 동안 지속될 것이고 421 가정구조는 청의常态이니까 이제 보편화될 것이다. 여기서 421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산하 제한 정책으로 아이를 한 명밖에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한 아이가 자기 부모를 모셔야 됩니다. 남자 측 부모 2명, 여자 측 부모 2명. 그래서 앞에는 4,2 할 때 4가 됩니다. 다음은 남녀가 만났으니까 2가 됩니다. 다음 자녀 이렇게 되니까 자녀가 1명. 그래서 4, 2, 1 가정구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시는 초고령화가 앞으로 50년 동안 지속될 전망이고 421 가정은 구조가 보편화될 것이다. 연관 단어는 인구조사, 고령화 사회, 싱글족 경제, 421 가정, 양로보험, 독거노인, 실버산업, 재택양로, 잠복기간 이 순서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환갑만 되어도 장수를 축하하는 잔치를 열던 때에서 이제는 탈순도 당연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가 직면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였습니다. 13억 인구의 중국은 노인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한자녀 정책으로 421 가정구조가 보편적 형태로 자리 잡고 있어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가정, 기업, 사회, 그리고 정부가 공동 협력하여 강구하고 있는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北京超高龄化将持续50年 421结构将成为常态 北京市户籍人口老龄比率在全国排第2，全市平均每天净增500余名60岁以上老年人，并且仍在快速增长，老龄化形势十分严峻。 북경시의 호적상 노령 인구 비율은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 그래서全国排第2 하면 2번째로 높다는 소리입니다. 시 전체 60세 이상 노인은 평균 매일 500여 명씩 증가하고 있고 게다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 추세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老龄化形势十分严峻，严峻하면은 매우 심각하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据预计，2030年北京将达到重度老龄化，户籍老年人口占比超过30%，随后达到超老龄化社会。这一高比例将持续50年以上。베이징시는 2030년은 심각한 고령화 수준에 이르러 호적 노령 인구가 30%를 넘을 것이고 그 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이 상태가 앞으로 50년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在由市委宣传部等联合举办的2016年展望 13.5 发展普信片系列形势政策第6场报告会上，市民政局副局长、新闻发言人李洪斌昨天给大家吃了定心丸，表示现在正从10个方面开展50多项工作，未来将做强养老服务业，实现老有所养。 베이징시위원회 선정부 등 연합으로 거행된 2016년 제13차 5개년 계획 발전 전망 정책 제6차 보고회의에서 베이징시 민정국 부국장 겸 대변인인 리홍빙은 현재 10개 분야 50여 개 관련 업무 추진을 통해 앞으로 양로 서비스 산업을 강화하여 모든 노인이 부양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여기 보면 吃了定心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띵신환이라고 하는 것은 안심시키는 약입니다. 그래서 昨天给大家吃了定心丸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갖다 덜게 해주었다. 그래서 안심시키는 약을 먹게 해주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昨天给大家吃了定心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2 家庭人口结构将进入常态. 4.21 가정구조가 보편화될 것이다. 李洪斌表示，未来养老服务面临的是一个很大的群体，是独生子女的父母。리홍빙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양로 서비스가 직면하게 될 큰 대상은 바로 외동 자녀의 부모들이다. 据预计，到2030年，全市将有80万人超过75岁，而他们只有一个子女。 2030년 베이징시 75세 이상 노령 인구는 8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들에게는 한 자녀밖에 없다. 据他介绍，从2015年开始，上世纪80年代初年龄在25岁以上的独生子女父母将相继进入60岁，这意味着 4.21 家庭人口结构正成为一种常态。 리홍빙의 말에 따르면 2015년을 시작으로 1980년대 이후 출생 25살 이상 외동 자녀의 부모가 줄지어 60세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는 4.21 가정구조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기 据预计到2030年全市将有80万人超过75岁而他们只有一个子女 이것이 4.21 가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目前平均每个家庭户的人口为 2.45 人，空巢老年人家庭
已经占50%，其中抽样推算失能及半失能老年人共60万人，并有失智老年人10余万名。현재 중국 북경시 가구당 평균 인구는 2.45명이고 독거노인 가정은 이미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표본조사 결과 생활 능력을 전부 혹은 절반 이상 상실한 노인이 모두 60만 명이고 게다가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 10여만 명에 달합니다. 独生子女父母队伍的壮大，无疑会让空巢老年人家庭比例进一步增大。그래서 외동 자녀 부모의 증가는 의심할 바 없이 독거 노인 가정의 증가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养老服务家庭担不起，政府包不起，企业赔不起，既不能由政府办，也不能完全推向市场。 양로 서비스 문제는 가정에서도 감당할 수 없고 정부에서도 떠안을 수도 없고 기업에서 보상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정부가 주도할 수도 없고 완전히 시장에 맡길 수도 없습니다. 李洪斌说，需要家庭、企业、社会和政府等主体共同参与，形成合力。 따라서 리홍빙은 가정, 기업, 사회 그리고 정부 등 주체들이 공동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李洪斌表示，积极应对人口老龄化，北京正建立起以居家养老为基础、社区为依托、机构为补充、社会保障为支撑的养老服务体系。 리홍빙은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베이징은 재택 양로를 기초로 지역사회가 지원하고 기관에서 보완하여 사회보장을 버팀목으로 하는 양로 서비스를 구축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养老服务既有通行的规律，也有适应地域需求中必然的特点，所以要继承于创新并举，构建中国特色养老服务体系首都模式。 양로 서비스는 관행적인 규칙이 있고 지역 수요에 적응해야 하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개성과 혁신을 함께 추진하여 중국 특색이 있는 양로 서비스 시스템의 수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30年进入中度 老龄化社会 2030년 심각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 虽然是“13+5”发展报告，但李洪斌更多地介绍了2030年之后的形势。1.35 계획 발전 보고서이지만 리홍빙은 2030년 이후의 상황을 더 많이 소개했습니다. 他说 13.5 是及时、科学、综合应对人口老龄化的重要机遇期，是抓住和用好有限窗口期的关键5年。 그는 13.5 계획은 시기적절하고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기회이며 또한 한정된 골드타임인 5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李洪斌表示，尽管老年人口快速增长，但目前本市老龄化程度仍处于中度。
不过到2030年，本市老龄化将达到中度，估计老年人口占比超过30%。 리홍빙은 비록 노령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베이징시 고령화 정도는 아직 중급 수준입니다. 그러나 2030년까지 베이징시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고 호적상 노령 인구 비중은 30%를 초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到了2050年，户籍老年人将超过630万，每3个人中就有1名老年人，进一步迈入超老龄化社会。2050년에 이르면 호적상 노인은 630만 명을 넘어서 3명 중에 1명이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것입니다. 并且这种人口结构和社会形态将持续50년 이상. 게다가 이러한 인구 구조와 사회 형태는 그 후 50년 이상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老龄化的同时，社会保障的压力也会急剧增大。 고령화와 동시에 사회 보장 압박 역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홍장透露 2020年本市养老金支出2000亿元，已经非常高，但到2030年这个数字将达到惊人的6700亿元，增长2倍多。 리홍빙은 2020년 베이징시 노인 양로연금 지출은 2000억 유엔으로 이미 높은 수준이지만 2030년에 이르면 이 숫자가 놀랍게도 6700억 유엔을 돌파해 3배 넘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홍빙 表示老龄化超过30%后，我们是幸福的还是痛苦的，要从现在开始从长计议。 리홍빙은 고령화가 30%를 초과한 이후 우리의 삶이 행복할지 고통스러울지 지금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장지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